시진핑 주석은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칠 것을 지금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그 명령을 수행할 장군들을 믿지 못해서 숙청을 반복하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시진핑에게 가장 위험한 전쟁은 대만 해협 너머가 아니라 그가 가장 믿어야 할 군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뢰의 전쟁이죠.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이자 가장 뛰어난 군대라고 스스로 자평하는 인민해방군. 정말 그럴까요? 중국 공산당을 지키는 것이 제1 목표이자 사명인 인민해방군에게는 그러나 세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대만을 침공할 능력이 과연 있기는 할까요? 안녕하세요.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TV 차이나 리포트 32번째는 중국 인민해방군 치명적인 3대 약점 노출, 대만 침공 좌절의 허탈한 시진핑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마오쩌둥은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오쩌둥을 따라하기 좋아하는 시진핑에게 이 말은 가장 큰 무기였으나 이제는 그를 겨누는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인민해방군은 더 이상 시진핑의 편이 아니라 잠재적인 적이 되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진핑에게 정치적 통제에만 매몰된 부패한 군대가 실제 전장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뼈아픈 교훈을 주었습니다. 러시아 군대 얘기죠. 군대에게 충성만 강요했던 시진핑은 러우 전쟁에서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니, 무엇을 배우기나 한 걸까요? 모든 것은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마오쩌둥이 계속 했었죠. 그런데 그 총구가 된 인민해방군은 이 중국인민해방군은 과연 얼마나 어떤 형태로 있을까요? 외부의 인식에서 보자면 세계 최대의 병력이죠. 예, 그리고 최첨단 극초음속 로켓군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진핑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고 강력한 단일 지휘 체제를 가지고 있다. 또 이렇게 자랑을 하죠. 그래서 대만 침공을 완벽히 준비 중인 거대한 전쟁 기계와 같다. 인민해방군이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절대 충성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미사일 사일로도 결함이고 불량 장비가 도입됐고 만연한 부패로 인해서 미사일 안에는 연료 대신 물이 차 있죠. 그리고 정치 이념화된 지휘계통으로 인해서 자율성이 상실되어 있고 유연성도 부족합니다. 1979년 이후 대규모 실전 경험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발탁한 최측근조차도 믿지 못하는 심각한 내부 불신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허웨이둥, 쉬치량, 장요샤 등등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차례차례 숙청이 되고 이 과정에서 심지어는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장기 실종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과연 탄탄할까요? 실제로 수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인민해방군 내부를 들여다보면 붉은 군대 인민해방군에는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병력을 자랑하지만 그리고 미국을 앞서는 일부 양적인 무기체계, 예, 양으로 보면 엄청나죠. 그러나 화려한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인민해방군의 소프트웨어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외부의 양이 얼마나 많다 하더라도 군인 숫자도 많고 군함 숫자도 많고 이렇게 양적인 무기 체계는 남들과 비교가 안 될지 몰라도 그러나 소프트웨어 그 안에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는 엉망진창인 상황입니다. 세 가지, 자, 과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하나씩 세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제 불가능한 부정부패의 그 문제가 아주 크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부정부패의 이게 무한입니다. 무한. 예, 무한을 루프가 반복되고 있다. 예, 부정부패가 적발되면 숙청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충성파를 발탁을 하지만 감시 기능이 또 약화되면서 다시 부정부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거죠. 적발하면 숙청되고 숙청해서 충성파를 다시 발탁을 하면 다시 집단으로 부패에 빠져드는 이 집단부패, 70여 년간 이어온 집단부패가 인민해방군 내에서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 이념화로 인한 군대의 자율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현장 지휘관의 자율성이죠. 그런데 인민해방군은 국가의 군대가 아닌 공산당의 군대입니다. 병사들의 일과 대부분이 전투훈련이 아닌 따라서 시진핑에 대한 충성 그리고 시진핑이 연설한 내용을 암송하거나 사상학습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정치가 지휘체계에 깊숙이 침투할수록 상황 대처 능력이 생명인 현대전에서는 결정적인 약점이 됩니다. 즉 실질적인 전투병과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분과가 시진핑 사상교육, 충성교육, 시진핑 강군사상 학습시간 이런 데에 할애되면서 정치군인들이 오히려 전투 군인들을 압도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치 이념화로 인한 자율성 상실이 두 번째 큰 약점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평화병에 걸린 지휘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인민해방군은 전쟁을 단지 책과 귀로만 배운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1979년 이후 대규모 전투 경험이 전무하죠.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1979년 이후 대규모 군사작전은 없습니다. 무려 37년 동안의 거대한 공백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스스로 인민해방군이 평화병에 걸렸다 이렇게 비판을 할 만큼 실질적으로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복합적인 전투 능력이라든지 지휘 역량이라든지 이런 실전적인 검증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에 남수단 평화유지 활동에 참가를 했었는데 이 허술한 대응으로 국제적 비판을 받았었고요. 2020년도부터 인도 국경에서 인도군과 인민해방군이 충돌을 했지만 여기는 원시적인 백병전이죠. 즉 몽둥이나 돌을 던지면서 충돌했기 때문에 이것이 현대전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렇다 보니 여기에 추가로 더 하나 말씀드리면 시진핑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만 장성으로 발탁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패 문제이든 이념적 충돌이든 권력 투쟁이든 이런 모든 것을 결국 시진핑에게 충성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실전적인 실제 참군인, 찐군인 이런 사람들은 없는 거죠. 그냥 아부만 잘하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민해방군이 빠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시진핑은 실제로 진짜 전쟁을 치르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시진핑은 푸틴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진핑에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보면 실전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눈치 보다가 또 국제정세에서 이것저것 계산을 하다가 결국은 참여하지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 단순한 군사력, 즉 하드웨어만 가지고는 이 양적인
우위만으로는 어, 결전 의지가 강한 국가를 제압할 수 없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시진핑은 과연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했을까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통제된 군대의 경직성과 부패는 전장에서 치명적인 패배로 직결된다. 이 두 가지 뼈아픈 교훈을 과연 알아챘을지 모르겠습니다. 로켓군 미사일이 어, 결함투성이이고 평화뻥이에 빠져 있어 전투보다는 충성 맹세에 혈안이 되어 있고 사상교육이나 강요받는 이런 인민해방군이 과연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이런 그 유연성과 체제 유지에 필요한 어, 절대 충성으로 일관한 인민해방군으로서는 어,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결국 대만 해협은 어, 넘어갈 수 없는 대만 침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몰려 있고 대만 해협에서 가장 큰 장벽은 사실상 내부의 불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진핑에게 닥친 진짜 전쟁은 대만이나 미국과의 무력 충돌이 아니라 사실상 자신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인민해방군 내부와 벌이는 신뢰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군사력은 병력의 의지, 지휘부의 역량, 그리고 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위에서만 효과를 발휘하는데 실제로 시진핑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인민해방군은 그 모든 면에서 어, 이것과는 동떨어진 오로지 시진핑 얼굴만 쳐다보는 그런 나약한 군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진핑과 인민해방군 사이에 무너져버린 신뢰, 신뢰와의 전쟁, 즉 군대가 오히려 인민해방군이 오히려 시진핑에게는 잠재적인 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충성을 강요하지만 그러나 말로는 충성을 한다고 장성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시진핑과 인민해방군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예. 인민해방군의 세 가지 약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민해방군이 지금 상태로 대만을 침공했다가는 아마도 순식간에 10만여 명 이상이 바다에 물고기밥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실제 희생은 수십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보고서들이 나오는데요. 시진핑의 사연인과 장기 집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뒤따를지는 푸틴의 경우를 봐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리더를 잘못 만나면 백성들이 고생하죠, 그죠? 더구나 수준 이하의 리더가 권력 유지에 집착하면 할수록 더구나 노예로 사는 인민들은 더더욱 큰 희생 속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합니다. 네, 일어서야죠. 네,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일어서야 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 제가 조직해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청년 및 시니어 애국 조직인 자유주권 총연맹, 자주총의 유튜브 채널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OKTV입니다. 영어로 OKTV. 채널 구독으로 청년들의 애국운동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 TV의 차이나 리포트 팩트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